여러분 기억나세요? 먹을 것이 참 귀했던 옛날 할아버지의 방에 가면 벽장에 소중하게 모셔두었던 곶감을 하나 꺼내서 손주에게 주시곤 했죠. 간식거리가 귀했던 그 시절 왜 할아버지 방에는 곶감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오늘 풀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곶감 겉에 밀가루처럼 묻어있는 하얀 가루, 전문 용어로 시상이라고 하죠. 정액을 늘려주고 기력을 보충해주며 야뇨증에도 도움이 되는 시상.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감입니다. 감나무는 감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성 다년생 교목으로서 대한약전회 한약 규격집 약칭하여 생규에는 시체라고 하여 감꼭지를 수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 시목, 시자, 시근, 시목피, 시업 등 여러 가지 생약명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각 부위에 따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감나무, 산감나무, 과채, 시화 등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맛은 달고 떫으며 성질은 냉합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위경락으로 들어가 작용을 하며 특히 딸꾹질을 할 때 감꼭지 몇 개를 물에 넣고 끓여서 천천히 마시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 민간요법으로도 애용해 오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봄 막 돋아나오는 감잎을 따서 덮은 후 차로 마시면 맛도 맛이지만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 열매 꼭지에는 베툴릭산, 올레아놀릭산, 우르솔릭산 등을 함유하는데요. 베툴릭산은 트리터핀계 성분으로 대추씨, 산수유, 산조인, 고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항산화 작용이 높고 신경 안정이나 불면증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죠. 올레아놀릭산이나 우르솔릭산은 항산화 작용이 높고 당뇨병과 신장염에 좋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잎에는 아스트라갈린, 미리시트린 등을 함유하는데요. 특히 아스트라갈린은 항산화제로서 왕고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유방암과 결장암, 전립선암, 백혈병과 같은 각종 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나무의 효능과 적용 증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효능을 보면 강역하기, 강기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꾸로 솟아오르는 기를 아래로 내리게 하여 딸꾹질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증상은 많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에 좋은데요. 고혈압은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 지속되는 증상을 말하죠. 감꼭지나 감잎 다리내기나 술 30ml를 1회분으로 하루 1, 2회씩 20일에서 30일 정도 복용합니다. 둘째, 숙취에 좋습니다. 숙취란 술 기운이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증상을 말하죠. 복용 방법은 고혈압처럼 복용하면 됩니다. 셋째, 기타 질환으로 뇌일혈, 방광염, 신장염, 장염, 중풍, 해수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 밖에도 열매 꼭지, 시체를 물에 달여서 딸꾹질에 사용할 수 있고요. 열매, 특히 곶감은 노인들의 정액을 증진하고 만성기관지염에 좋습니다. 어린 잎은 차로 덮어서 우리면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감꽃 분말은 감꼭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나무의 이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애역, 즉 딸꾹질에 대한 약효는 감꼭지나 잎에 가장 많으므로 주로 감꼭지나 잎을 사용합니다. 감꼭지는 가을에 감을 수확한 후 과육에서 감꼭지를 도려낸 후 깨끗이 씻어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고 사용합니다. 잎을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감꼭지를 말려두었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잎은 5월에서 7월에 채취하여 물에 깨끗이 씻어 적당히 잘라 한번 쪄낸 후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술을 담글 때는요, 말린 잎은 약 100에서 150g, 말린 감꼭지는 약 150에서 200g을 소주 약 3.8에서 4리터에 넣고 밀봉하여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 침출, 숙성시키면 됩니다. 소주는 알코올 도수 30%짜리를 쓰고 3에서 6개월 정도 침출한 다음 건더기를 걸러내고 보관해두고 마시며 건더기를 걸은 후 2, 3개월 정도 더 숙성하여 마시면 향과 맛이 훨씬 부드러워 마시기 좋습니다. 차로 마실 때에는 설탕이나 꿀로 담금하여 우려낸 다음 물을 붓고 끓이거나 담근 술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 한번 끓여서 마십니다.
주의사항을 볼게요. 감꼭질을 복용하는 중에는 참기름을 금하시고요. 딸꾹질은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며 장기간 과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한번 볼까요? 중남부 지방에 분포하는 낙엽 화렵 교목으로 키는 15m 전후로 자라고 가지는 암갈색으로 약간의 털이 나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 혹은 거꾸로 된 달걀형에 길이 7에서 18cm, 폭 4에서 10cm로 잎 밑이 둥글고 끝은 뾰족하며 가장자리 톱니 모양의 거치가 없고 가죽질입니다. 꽃은 암수가 같이 있는 양성화이거나 또는 암꽃,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도 있는데요. 노란색 취산꽃 차례로 잎 겨드랑이에 달립니다. 꽃받침의 하부는 통 모양이고 4개로 갈라지며 안쪽에 털이 나 있습니다. 꽃뿌리는 종 모양인데 4개로 갈라지고 수술이 수꽃에는 16개인데요. 양성화에는 8개에서 16개, 암꽃에는 퇴화된 수술이 8개 있습니다.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 노란색으로 피고 열매는 난구형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등황색으로 결실이 열립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 꽃이 떨어지면 이걸 주워서 실로 쭉 꿰어 말린 다음 주전부리로 먹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럼 감나무의 이모저모를 사진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자, 왼쪽부터 감으로 담근 술, 그 다음 감잎, 마지막 감꼭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잘 익은 재래종 감입니다. 열매는 작지만 약효가 좋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사랑받던 품종이죠. 노랗게 핀 감꽃입니다. 네, 이게 봄에 피어나는 감잎인데요. 비타민C 덩어리예요. 감잎차로 활용하면 좋다고 했죠. 곶감입니다. 왼쪽 사진은 하얗게 핀 시상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표백을 하여 시상이 피지 않은 모습입니다. 감꼭지, 즉 시체의 속심이고요. 하얀 부분을 그대로 뽑아내야 약효가 더욱 좋습니다. 네, 감꼭지를 채취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채취해서 말려야 제대로 된 약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감 장아찌도 맛있고요. 대봉시죠. 연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사진은 고욤나무인데요. 병충해와 추위에 강해서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욤은 군천자라고 하는데 갈증을 멎게 하는 생약입니다. 감나무와 비슷해 보이지만 고욤나무 열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딸꾹질을 멎게 하는 신비한 약효를 가진 감꼭지, 거기에 어르신들의 정액이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상. 오늘은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잊을 뻔한 감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감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